네, 앞 시간에 제가 너무 짧게 했네요. 네, 이번 시간은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 시간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다문화 교육의 목표로서의 다문화적 시민성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봐야 될 중심 논의가 뭐냐면, 국민 중심의 시민성 논의와 그 한계. 이게 이제 1945년 광복부인데요. 먼저 논의는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경우 바로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초점을 둔 권리적인 측면보다는 공동체에 초점을 둔 의무 측면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더불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국가가 이미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수용하는 수종적인 존재로서 국민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했나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난 오늘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국방에 잘 모르겠네요. 예. 국민교육 현장을 외웠었어요. 하도 오랫동안 해놓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중심된 사상이 뭐냐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잖아요. 민족 중흥, 우리 민족이 거기도 바로 나오네요. 우리는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한계는 이 점에서 국민으로의 규정에 따른 시민성의 경우 지배적으로 통용되거나 강조하는 덕목이나 규정을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를 군대 문화라고 하잖아요. 예, 군대 문화. 서열 중심, 조직 중심, 명령 중심. 그게 좋은지 나쁜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개인의 그런 것들을 희생당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 공동체에 기반한 심의 자질 논의에 있어서 논의와 관계 논의는 무엇을 논의하였느냐. 이 시기에 사회적 변화가 급진적으로 되면서 민주화, 지방화, 산업, 정부화 등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 목표는 국민적 자질에서
시민적인 자질로 전념한다.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때 시민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은 그냥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시민은 스스로, 내 스스로가 국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하고 추진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개혁해 나가고 이러한 사회적 주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도 한계도 있습니다. 왜? 당시의 시민 논의는 시민으로서 삶의 다층적인 측면이라 이로 인한 문제 상황과 갈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자질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때 당시에 시민의 논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뭡니까? 문제 상황과 갈등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시민의 자질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이미 또 그렇게 그런 사회가 되어졌지만 처음에 할 때 굉장한 갈등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386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1992년 이후인데 1992년 이후에 이런 것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2년까지는 국민 중심이었다가 1992년에 시민 중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민 중심으로서의 되기 이전에 이제 내가 386 세대니까 전형적인 386 세대, 전형적인 386 세대, 이 386 세대. 정말 여러분, 정말, 이때는 정말 이 데모를 많이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뭐 학교 가면 항상 체류탄 가스 먹던 그런 시대예요. 민주화를 위한 민주화 세대.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계화 논의와 더불어 나타난 세계 시민의 논의. 그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앞에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국가 공동체에 기반한 시민으로서 언제부터? 1992년 이후부터는 1992년부터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곧바로 이제 보세요. 1990년대 중반 그냥 95년 이후부터 세계 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 시민. 세계 시민이 뭐냐? 세계 시민에 대한 논의는 한 개인이 갖는 다중적인 삶의 환경을 고려한 것이고 세계화와 맞닿아 있다.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가 단순히 이제 국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다는 인식에서 시민의 지위 변화가 고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다면 사회 동포주의, 모든 나라에 있는 동포주의적 논점,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관점, 그리고 시민 삶의 다원론적 관점에서 세계 시민 논의.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고 할 때는 이제는 이제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를 넘어서서 세계화 시대, 이 세계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제 우리는 내가 잘 때 글로벌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글로컬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글로컬. 어,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잖아요. 그 세계가 이제 한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가 이제 하나라고 하는,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세계가 나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은 뭐 저만 하더라도 뭐야 해외를 1년에 뭐 수차례 이렇게 나갔다 오니까요. 지난 겨울만 하더라도 제가 해외를 4번 나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제 그 세계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껏 세계를 다닐 수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여건은요. 세계 여건 파워 2위입니다. 2위. 정말 웬만한 나라들은 그냥 다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여건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건이 이 우리 패스포드 우리나라 패스포드만 갖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어 정말 뭐 대부분 나라들의 어떤 비자나 이런 것이 없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패스포드 파워 세계 2위예요. 어, 패스포드만 본다면 미국보다 훨씬 좋은 패스포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시민,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시민이죠. 지금 우리는.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세계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다문화적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이제 필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계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문화적 시민권이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문화 공동체 및 국가 시민 문화 모두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필요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문화적 시민성은 단순히 자신의 삶의 영역이 국가를 비롯한 다중적인 삶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다양한 위치에서 자신이 속한 다양한 정체성이 상호 역동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결국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뭐냐? 바로 주류 문화 집단과 소수 문화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이러한 다문화 역량에 기초한 다문화적 시민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건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나라는 국민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국민 중심.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주의 역사적 사명을 또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1945년 광복 후에 줄기차게 해왔던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표였다. 그러다가 1992년 이후에는 이제 국가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자질 논의를 시작했다. 이제 국민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으로서 능동적인 주체로서 국가가 시키는 것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그런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계 시민이에요. 이제 단순한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시민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시민,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단순히 세계 시민이 아니라 다문화적 시민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을 시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가 하면 다문화 교육의 목표가 뭐냐 결국에는 바로 주류 문화 집단과 소수 문화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다문화 역량에 기초한 다문화적 시민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적 시민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삶의 다양한 위치에서 자신이 속한 다양한 정체성이 상호 역동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인지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다문화적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적 시민성은 다양한 위치, 다양한 정체성 이러한 것들이 상호 역동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문화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냐 소수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주류 집단과 소수 문화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계화된 사람으로서 모두가 똑같은 시민으로서 그런 인식을 갖추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소수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소수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한 어떤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민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문화 시민 교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까 국민교육 현장에 우리는 민족 중에 벌써 민족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교육을 안 맞겠지요? 당연하잖아요. 그 교육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맞을 수가 없죠. 민족이 아닌데,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교육 당연히 안 되죠. 시민교육, 우리 시민만 좋다, 우리 시민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계화된 시민도 아니고 다문화적 시민이 필요한 거예요. 다문화적 시민. 다문화적 소양을 갖춘 시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문화적 시민성은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건 당연히 교육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성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를 인식하고 객관성의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 공감과 참여를 통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다문화적 시민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은 새로운 시민성. 일단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성을 길러야 돼요. 시민성을 길러야 돼요.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를 인식하고 객관성의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화적 다양성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적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 공감과 참여를 통해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야 된다. 당연히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문화에 대한 것을 잠시만 제가 설명드리자면 지금 하긴 좀 그런데 어쨌거나 문화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제가 했죠. a culture, acculturation.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그 다음에 deculturation, deculturation, deculturation. 그 다음에 inculturation. 예, 이런 말을 씁니다. 자, 한 개 한 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acculturation은 무비판적으로 그 문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모든 문화는 좋은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컬처레이션은 뭐냐면 그 문화 자체를 그냥 깡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디컬처레이션은 그냥 그 문화 자체 인정하지 않냐고 완전히 그 문화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판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인컬처레이션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요.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인정하고 제거시키는 것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그것을 인컬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시민성, 다문화 시민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 시민이라서의 우리가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객관성의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 공감과 다양한 다문화에 대하여 문화적 공감과 참여를 통해 비판적으로 이게 인컬처레이션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다문화적 시민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문화 시민성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 시민성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문화 시민성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자. 모든 문화는 다 좋은 것이다. 다 수용하자. 그러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문화 시민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유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인 공감하고 참여하고 또 비판하고 공감하고 참여하고 또 비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바로 다문화 시민성을 고려하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금의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바로 다문화 시민성을 갖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다문화적 시민성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다문화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적 시민성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공감, 참여,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문화적 시민성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한번 살펴보세요. 모르겠으면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acculturation, deculturation, inculturation 어려운 말이니까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해서 그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문화든지 여러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